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 직업은 부인과 의사입니다. 남편은 흉부외과 의사이고 시아버지는 수학 전문의로 평생 개인 병원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아, 지연아, 내가 나를 부러워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 난 너를 볼 때마다 부럽다. 삼남매 엄마로서 정신없이 사는 너의 자녀들은 모두 똑똑하고 건강하니까. 아, 정말로 내 입만 바꿔지는구나. 어쨌든, 지연아, 내가 오늘의 점심값을 부담하겠다. 내 자녀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구나. 이 기집애야, 물러서라. 나도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 오늘. 나는 내 자신만을 향해 평소보다 너무도 강조했던 느낌이 들었어. 너는 내 차량에 가서 커피를 쏴주는 게 아닌데, 그래, 커피를 내가 쏠게. 일어나자마자 동창회나 친구 소개팅을 가면서 제일 어리게 보인다는 인사를 자주 듣는다. 아이를 가진 경험이 없고 평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살이 없는 몸매 때문에 뒷모습만 보면 어린 아가씨 같다는 말도 종종 듣곤 해. 시댁의 재력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미묘하게 투영하는 말도 가끔 들을 때가 있어. 그리고 수군거리며 따라다니는 소리 없이 지연이는 다 가져오는데 아이가 없잖아. 화장실에서 그들끼리 뒷담화하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오늘처럼 솔직하게 실수하는 친구들은 아이가 있다고 할 수 없잖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 아이를 포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부족 중 하나야.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갔지만 사실은 나의 꿈은 꽤 소박하고 보통한 것 같아. 지현아, 넌 공부를 잘하는데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엄마야,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선생님. 지원이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 엄마가 돼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의 숙제를 잘 보고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어쨌든 지원이는 특이한 사람이야. 그런 구석이 있다는데 나야, 맘맞아? 그런 엄마가 되는 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하는 엄마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웠어. 소금 놀이를 할 때도 엄마 역할을 좋아했어. 주의 얼레야 급이싸 지원아 너도 엄마 역할이야. 응, 나가 엄마 역할 할게. 너는 막내니까. 뭐, 항상 엄마 역할하는 거 알아 미안해. 엄마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재미있어서 그래? 얌 제일 귀여워서 막내딸처럼 딱일 거야? 진짜로. 그래 막내딸처럼 팔다. 그래. 지원이가 엄마 역할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 좋아하고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예쁜 딸과 똘똘한 아들을 낳고 싶은 나였어. 의학을 하던 시절 남편과 캔버스 커플이라 레지던트를 마치고 결혼했지.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청천벽력강이 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선천적인 자궁기형이라고 해서 임신해도 조산이나 유산 위험이 큰데 왼쪽 나청도 막힌 상태라 난 이미 원인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소견으로 보면 내가 엄마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당신과 나, 우리 모두 부모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 자궁기형과 임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의사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너도 의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직 희망을 잃을 일은 없어. 결혼하지 않았으니 애 낳는 일이 미래의 선택이야. 함께 노력해보고 안 되면 즐겁게 함께 살아가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되고 싶었던 게 엄마였어.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래. 계속 말해줘서 고마워. 임신을 위한 노력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 함께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니까. 이난 외과적 수술도 받았죠. 지연아, 저번에 지어다 준 한약 먹었니? 네 엄마, 그런데 비싼 돈 주면서 그런 거 이제 그만 지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이 그곳에서 한약을 채차 지어 먹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2명이나 낳았다고. 너도 엄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야.
난 자궁이란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한약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과학이 전부 인시되어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어. 한약은 정성이 반인데 내가 자꾸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니. 엄마, 정말 다음 주 주말에 잔말 말고 시간을 비워두고 주말에 왜요? 1년을 기다려서 겨우 예약을 잡은 무당이다. 내가 자꾸 초상손을 타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니 굿 한 번 해주면 그 손 타는 게 없어져서 바로 신이 될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나도 임신을 힘들게 하는 요인인 거 몰라요? 엄마가 지금 나조차고 이러니 그 무당한테 구한다고 선수금까지 이미 다 치렀다. 지연아, 해볼 만큼 다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 법이다. 이번 한 번만 엄마 말을 듣고 눈 다 감고 구하자. 응, 제가 시집와서 임신을 못하고 있자. 저보다 더 노심초사하는 친정 엄마의 얘기를 듣고 있어. 마셨습니다. 평소 독실한 천주교도인인 엄마는 제가 난임 판정을 받고 난이 한약을 사다 주먹지를 쓰고 온다 갑자기 그러한 샤머니즘에 근거한 믿음에 아주 집착하면서 제 임신을 위해 돈분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강요로는 머리털을 잃고 처음으로 공까지 받아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엄마를 설득시키는 노력을 포기했고 자궁기형 때문에 수술을 받아도 임신에 실패하자 뭐든지 해보자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작용했죠. 그렇게 수술부터 시험만약, 부적 등을 사용했던 큰 무당이 구슬하였지만 결국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시험관에만 1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고 몸은 무너져 있던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연아,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뭐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다 태워버릴 개를 참지 못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난 할 수 있는 경계까지 해보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우리 아이는 단념했다. 너무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어찌 그렇게고 한 짓을 해서 난 미안하다. 아, 참 착한 말이동. 자식이 뭐가 되던 네가 만약에 없으면 그만인데 자식이니까 그건 아니야? 우리한테는 행복을 빌지 않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 그냥 당신과 자식 둘 중에서 화생을 위해서 그대로 하라고. 소중함을 비교하라는 말이야.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나 자식 바라고 싶지 않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원아, 저와 남편은 그렇게 아기같이 일을 했어. 시아빠나 친정 양가 어른들 모두 알고 계셨고 남편의 선함에 아무도 반기를 드시는 분은 없었어. 남편과 나는 불임 때문에 딩크족이 되었지.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도 삼신할매가 질투를 해서 아이를 안 내려준대. 너희 내외가 꼭 그런 건 아닐까 싶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 있는지. 엄마 아빠도 사이 좋으셨으면 내제 언니 잘만 나오셨어. 너희 아버지랑 내가 금슬이 나쁜 건 아니었어. 너희 내외만 그은 게 아니었다. 박서방이 너 생각하는 거 하나만은 끔찍하지.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하기도 해. 아휴, 우리 지연이가 얼굴도 예뻐하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돼서 세상에서 다시 없을 1등 신부가 된다고. 엄마가 자신만만했는데 슬이 자식이 없을 줄이야. 엄마, 그 사람이랑 나랑 이제 다 단념하고 내려놨으니까 엄마도 그만 속상해 하세요. 그래, 사람들이 너무 다 가지려고 해도 욕심이고 화를 불러온다더라니까. 너 예뻐해주는 사람이 있어? 남편의 안정적인 시어머니를 만난 거,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엄마. 전 그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재원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소원이라고 소금놀이를 할 때도 엄마 역할만 해온 것을 보면 남들이 되는 엄마가 쉽게 되지 않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네, 엄마. 그만 좀 하셔도 돼요. 속 이상한 엄마라서 그러지. 친정 엄마는 여전히 슬퍼하셨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앓고 말해요. 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이 서럽다고. 나 역시 단념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 부러워.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나는 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아이를 받는 것이 내 직업이지만 다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돕는 일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해. 20년 동안 아이 없이 남편과 평온한 부부 생활을 해왔지만
결혼 20주년을 맞아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베니스로 한 주간 떠나볼까? 신혼여행지로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 비행기 티켓과 미리 선물 주는 건 뭐야? 결혼 기념일이 멀었는데 백화점 들렸다가 너한테 고르고 싶었던 것, 우리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샀어. 목걸이를 산 후에 숨겨뒀었는데 여행 다닐 때 주려고 했어. 날씨도 여름이고 지금부터 하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 고마워. 근데 이거 되게 비쌌을 것 같은데 결혼 20주년이라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20년 전 신혼여행을 떠났던 베네치아 여행 비행기 티켓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건네는 남편이었어. 하루하루 여행 날짜가 다가오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씩 짐을 싸면서 여행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야, 그런데 이 여자아이 설사약 어디 뒀어? 왜 배 아픈 거야? 뭐 잘못 먹었나? 아, 딱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벌써 세 번째라니까. 다이어트 정신없네. 우리 병원 가서 지사제도 처방받고 응급실을 방문하니까 내가 의사야? 여보한테 그냥 집에서 약 먹고 쉬면 돼.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설사 증상이었어.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설사가 멎지 않았고 명치와 복부로 통증이 심해졌어. 대학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으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어서 절망했어. 췌장암 말입니다. 워낙에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라 전이되는 동안 전혀 몰랐어요. 뭐라고요? 췌장암 말기요. 여기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상당한 것 같아요. 독일 발음에서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병원에서 가능한 치료를 시도해보자. 나이가 다 된 것 같구나. 환자분도 의사의 판단을 잘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좋은 말씀 못 드릴게요. 남편이 전혀 아팠던 얼마 전까지는 환자의 충격이 더 클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 암 종류 중에서 제일 나쁜 암에 걸린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자. 현재 여행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신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행이 중요한 이유야? 안아요. 울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이 힘들 때는 제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죠.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안 돼요. 너나 내가 겨우 50살도 안 된대. 이런 일은 말도 안 돼요. 최고 수준의 미국 병원을 찾아보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보자. 너도 알다시피 보이지. 희망 없는 암 환자가 먼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돈과 시간 낭비야. 저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남기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의지가 강했고 모든 연명치료를 포기한 뒤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운영하던 산부인과를 잠시 휴업하고 남편을 돌보았죠. 남편은 치료를 포기한 환자였지만 남편을 더 오래 살리고 싶어서 매식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새벽에 장을 보러 시장에 가던 그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김만이다. 명지야. 넌 이 근처에서 살았니? 몇 달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또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더라고. 넌 우리 모교에서 가르치던 미술교사가 되었구나. 바쁘지 않다면 커피 한 잔 할래?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 동창은 대학 근처에 살았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주 만나던 친구였어요. 이제서야 결혼식 때 보지 못해서 죄송해. 남편이 미국 교포와 결혼하기로 해서. 어머, 남편은 어떻게 지내? 남편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난 동창이 갑자기 남편이 시한부라고. 얘기하기 부담스러워서 대충 지나간다고 답했다가 아운의 남편은 미남이면서 성격도 좋은 남자라고 했다. 부부관계도 좋고 아이가 없어서 아쉬운 것뿐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동창 지원이 갑자기 어색한 분위기에서 말을 꺼냈다. 지원이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자주 보았던 남편의 사실을 언급했다. 자세히 알고 있어서 병원 동네가 아니라 부암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얼버무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다. 내가 본 남자는 내 남편이었다. 내가 다시 그 남자의 사진을 확인했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에 있었다. 연애가 잘못 보았다고 이상한 정보를 전했다. 내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자유다. 지원아,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야. 게다가 그 여자 집 딸은 대학생 정도인데 얼굴이 완전히 맞는데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책임지지 않을 거냐고. 내 지원아, 내 이러한 얘기는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예전에 그 남자를 보고서 수소문을 했더니 바로 연락처를 찾아냈어. 아휴, 지연아, 이런 말로 무슨 혜택이 있겠냐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 번 사실을 확인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믿고 응답해주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리가 없다고. 왜 너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 우리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자. 나는 내 걱정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불쾌하단 말야. 우리 남편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먼저 알아둬야 했을 것이다. 걱정을 해줘서 고마운데 오지 마. 앞이 조금 도를 지나친 것 같아 나 먼저 간다. 전 너무 불쾌해서 커피값을 계산하고 그 자리를 먼저 떠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을 다른 산에 취급하는 발언을 듣자니 참으로 불쾌했었죠. 그런데 6개월 전에 부암동으로 이사 왔다는 동창의 이야기가 갑자기 귓가에서 울리더군요. 이미 남편은 몇 년 전에부터 부암동에서 사진 촬영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3년이나 4년 전쯤부터 그의 사진 촬영 활동을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사진 촬영에 나갈까 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은 웬 사진 찍는 일이야? 아, 나 아는 선배한테 배우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그가 찍는 게 정말 멋진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취미니까 자유롭게 해. 사진 촬영과 도안회인데 역사를 알아가며 싶어서 여기까지 남편의 얘기였죠. 그 후 남편은 한 달에 두 번씩 부암동으로 가서 사진 촬영 활동을 하고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죠.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댄즈포어 멜로아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는 사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늘에서 두 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남편이 활동하는 지역과 과거 친구가 살던 지역이 우연히 같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제 헌신적인 뒷바라지에도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아 베네치아로 여행 가기로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아파하는데도 여행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내일 칠리 식당에서 외식하자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음식을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밥을 먹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니 우리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어 라며 외식과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편하게 함께 보내고 싶다 고도 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이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제가 만든 항암식단 대신 해장국을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에는 남편이 그런대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히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임종을 맞이할 상태가 됐어요. 옆에 왕진을 놓은 남편의 의사 후배는 선배님 앞으로 며칠 안 벗으실 것 같네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셔도 되고 원래 하던 대로 집에서 남편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사님 집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킬 거예요. 동직이 심해지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돌볼 형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면서 물조차 한 모금도 못 넘기게 됐어요. 임종이 다가오는 남편은 마지막으로 결론할 때가 왔어요. 여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이 있어?
고백할 말이 뭔지 궁금해? 미안해. 지금 너무 말하기 어려워서 세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너무 힘든가 봐. 나중에 말하지, 여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할까 봐. 남편의 목소리는 바짝 작아지고 듣기 어려운 정도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봐. 천천히 말해봐. 미안해. 다리에서 무릎을 통해 연락했어? 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의식을 잃었다. 남편이 자고 있는데도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만난 동창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 합동 빌라의 딸 하나 키우던 동창이 혼자 살고 있었어. 집을 자꾸 들락거리다가 이 남편이 혼수에 빠졌다고 한다.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배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그녀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했고 이때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상태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나의 남편은 배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만을 알고 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제가 소리쳐도 의식이 혼미한 그는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타만한 채로 나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 곁에서 남편의 딸이라 소개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현관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많이 위독하신 거 아니죠?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안부를 물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저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남편과 얼굴이 똑같다면 아마도 남편의 딸이라면 언제나 그렇게 생긴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정체가 여자라면 저만큼 생긴 얼굴을 가졌을까요? 사실을 직면할 때 제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계시니 가서 남편과 작별 인사라도 하세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열하며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도착한 남편과 똑 닮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군요. 제 이름은 박희형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키워온 여자애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그 여자애가 자신의 딸이라면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정말 기이하고 비극적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애의 큰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의 남동생으로 제 남편의 아버지란 말이었어요. 오래전에 내 아버지와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 사랑을 키웠었죠. 4년 전에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큰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동안 큰아버지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들었을 때 그 질병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제 남편에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인 셈이지만 시동생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동생이 사라진 후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에 가기 전 1학년 여름방학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어느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내 동생 동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들은 시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노랜만에 들은 시동생의 사연에 걱정이 밀려옵니다. 답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어요. 서로 좋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무슨 그을 그리 나누세요. 사람에도 가문에도 엄연히 급이 있는 법이다. 없는 것들이나 급의 개념이 없지? 있는 사람들은 다 급을 나누는 법이야. 간호사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가당차나. 당장 헤어져 실망시키는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어. 아버지가 너 용서하도 딱 여기까지니까. 그 여자는 정리해라 알겠니? 시부모님의 반대는 강했고 지방과 젓가로 시동생은 그 간호대 여대생과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사실 저희 시댁이 사학재단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누이가 그 사학재단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저희 시댁 소유의 사학재단 학교에서 그 간호사 여대생의 친오빠가 교편을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겨우 간호사 주제 따위가 우리 아들을 넘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그쪽 오빠 선생질 더는 못할 테니 알아서 해내. 저희 오빠를 학교에서 쫓아낸다 말씀이세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사립학교사나 선생들 팔이 목숨인가? 여태 몰라 하기는 세상 물정이 그리 어두우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넌 보지? 저희 오빠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어려운 형편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거 아니야? 그쪽 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친정 오빠가 저희 오빠가 저기 모를 텐데 우리 오빠가 교단에서 떨어진다면 엄마가 실신하실 것 같아요. 제발 동일 씨와 이별하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빠는 죄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협박당한 것 같은 공격을 받았고 시동생이 이별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그 간호대 여대생과 헤어진 지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잊지 못했고 자신이 스스로 삶을 끝내고 말하는 충격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는 동생의 동의를 어기지 못해서 더 큰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동생이 이렇게 힘이 들어하는 줄도 몰랐다. 라고 말하며 시동생의 어머니는 아빠와 헤어지고 쟤를 몰래 낳았다고 해요. 하지만 낳은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혹시 아가씨가 살고 계시는 동네가 부암동이신가요? 부암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제 존재를 알렸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엄마를 대신 챙겨줄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며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말로부터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을 이해했습니다. 부암동에서는 시동생의 딸과 그 과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남편을 보고 제 동창은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오해가 풀렸고 그때쯤에는 이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진 남편이 갑자기 깨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지연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하지 못했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어. 대답하자 남편은 조용히 손을 잡고 약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곧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두 알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기 우리 딸이 있다.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나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끄덕이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큰아버지 하시지 마세요. 조금만 다 저희 곁에 살아 있어 주세요. 저와 시동생의 딸의 외침에도 남편은 힘없이 손을 아래로 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었고 시동생의 딸의 이름은 닭우리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25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제법 나이가 있는 아가씨도 그요. 대학을 졸업하고 편집 디자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는 앞으로 제가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야, 큰아버지께서 집안 사정 때문에 널 몰래 돌봐오셨지만 앞으론 내가 널 보좌를 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큰엄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큰엄마가 그러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설득시킬 문제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부모님께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 통일이게 딸이 있었단 말이냐? 내 어머니 돌아가신 서방님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을 그 서방님 여자친구가 평생 혼자 키우다 돌아가셨대요. 아니, 아유, 세상에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과거에 두 분께서 우리 어머니를 반대하신 사연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서방님이 우리 어머니의 나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하늘의 혼합체인데 나는 우리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휴, 아유, 우리 자손들이 저렇게 버젓이 큰다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너는 정말 자신 있니? 내 엄마 얼마 전에 아빠 노은과 몇 년 동안 관계를 가졌다. 엄마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나에게도 엄마는 비밀로 아빠 노릇을 한 셈이니 하여튼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게 없다. 모두가 그 아이에게 죄인이니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는 저의 호적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따로 인정받았고 시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리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조금씩 가까워지며 살기 시작했어요. 너만 행복하면 된다면 큰엄마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앞으로는 큰엄마가 너의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큰엄마.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고 남편이 떠나고 겨울이라 그런지 집안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쓸쓸함이 감돌던 집에 우리가 들어와서 나의 공허함이 더해졌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는 남편의 얼굴을 빼다 박았어요. 처음 우리를 만난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딸을 하나 얻는가 싶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라는 애 말이에요. 세상 떠난 박사방을 너무 닮아서 내가 혼이 나갈 뻔했잖아요.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던 내가 혼자 남을까 걱정돼서 박사방이 남긴 선물 같기도 하고. 참, 아휴. 과거 사연을 듣면 너무 기분이 심해요. 이게 무슨 인연일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딸로 삼던 아이면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무튼 휴, 너와 박사방은 천생연분이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먼저 떠나서 좀 그렇지만 천생연분 같아요. 하늘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아, 좀 덜 특별하게 만나고 덜 호감이네요. 엄마, 참,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이 한 게 악이나 할까요? 남편이 떠나고 허전함과 그리움이 너무 큰 요즘이에요. 남편을 닮은 우리를 보면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워하고 그리움을 메꾸는 애잔함을 동시에 느껴요. 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마가 딸 같아서 넌 더 생각나버리고 그 딸 눈을 팩트는 했을 때 일드가 없는 위로를 받는다.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손을 잡고 내 옆처럼도 납골당해 갔었다. 내 동생이랑 좁게 서서 추돌이 갔고 추돌이랑 나란히 있는데 추모관에 모여 있었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손 전달해요. 마누라께네, 큰배님, 그리고 아빠. 큰언니한테와 나랑 큰엄마도 왔어요. 사실 내 생전 좋아했던 수제 초콜릿을 줬다. 아, 내가 좋아했던 옛 과자를 줬어. 내가 살아던 가니까 우리 다음 학기는 대학원에 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도 따고 2년 정도 있을 예정이야. 유학도 갈 수 있도록 해, 아빠, 큰아빠,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시나 봐. 요즘 잘 삽니다. 따뜻한 아침밥도 매일 먹고 방 청소도 해주시면서. 나와 큰언니는 자책하지 않아. 칭찬만 하는 애들 아니야?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큰아빠가 너무 그리워해서 계속 우는 것 매일 몇 번 슬픈 얼굴로 됐어. 그거 하나 보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그럼 고개를 젓고 불을 꺼낸 딸이었다. 너무 위안이 되지. 그리고 그날 외양형도 남편 이사를 바라봤다. 평생 동안 엄마가 될 수 없어서. 한때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맡은 순간에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워요. 삶은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고 하죠. 아마 나에게도 당신과 딸이라는 귀한 선물을 함께 받을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의 순간에도 당신이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매일 하루씩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도 그런 나의 모습이 당신을 위로해주겠죠. 그런 이유로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자리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느껴요. 한 번도 늦지 않은 아름다운 아내님께서 우리 같은 소중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착하고 아름다운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곁에 없지만 아름다운 엄마의 자리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삶을 잘 살아가야겠어요.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